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출근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요. 투표 분석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관외 사전투표, 또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가짜 투표를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일날 6일날 사전선거를 하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언제 합니까? 당일 투표하고 10일날 발표하잖아요. 7, 8, 9 이 3일 사이에, 그러니까 6일날 선거 끝나고 6일 밤 7, 8, 9 3박 4일 동안에 6, 7, 8, 9 그렇죠? 그 사이에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부천시을 원미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들이 가짜 투표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짜 투표를 2000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2000표를 넣어야 되는데 2000표 이상 넣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오차를 발견했습니다. 자, 보시죠. 경기 부천시을 원미구의 투표수가,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가면서 하세요. 적어가면서. 그래야 애국자입니다. 투표수가 14만 9,414표를 투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가짜 숫자예요. 가짜 숫자. 가공된 숫자라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숫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82,475표 82,475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짜 숫자입니다. 가짜 숫자. 가공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입니다. 박성중 후보는 55,975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숫자입니다. 이건 진짜 숫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은 9,087표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진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김기표 의원이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 숫자는 가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를 더하면 이 세 사람 가짜표 진짜표를 더하면 14만 7,537표를 나옵니다. 여기에 무효 투표수가 있습니다. 무효 투표수가 1877표입니다. 1877표. 그러면 이 합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 14만 9,414표가 투표함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진짜로 그날 개표를 했을 때 이 가짜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10일날 개표했을 때
14만 9,414표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건 뭐 필기 생략하겠습니다. 부천시 을에서 거소선상 투표가 276표, 관내 사전 투표가 15,084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409표, 약대동 관내 사전과 당일 투표 8,513표, 이것도 가짜 숫자입니다. 중동에 10,701표, 중동 1동에 20,043표, 중동 2동에 13,086표, 중동 3동에 12,886표, 중동 4동에 11,528표, 상동에 1,510표, 상동 1동에 13,722표, 상동 2동에 16,098표, 상동 3동에 16,412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14만 9,268명이 이것도 가짜 숫자인데 이거 투표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투표함에 집어넣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숫자를 넣어야 돼요. 이 숫자를. 이 숫자. 이것도 가짜 숫자인데 14만 9,268표를 집어넣어야만이 제로가 나오는데 14만 9,414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이 가짜 투표를 넣는데 몇 표를 더 넣느냐? 146표를 더 넣었어요. 여기서 빼보세요. 14만 9,414표에서 14만 9,268표를 빼게 되면은 146표를 더 쑤셔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을 해도 완벽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와 서울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야 뭡니까? 투표함에 가짜로 더 집어넣은 숫자가 똑같아야 되죠.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한 것은 투표함에 있는 게 이것으로 나왔는데 각 그 동에서 가짜 투표가 되었던 진짜 투표가 되었던 투표수는 이걸로 나와요. 14만 9,268표니까 146표가 투표함에 가짜 투표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를 쉽게 설명할게요. 가짜 투표를 3,000표를 넣어야 되는데 3,146표를 넣었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다시요. 가짜 투표를 1,000표를 내야 되는데 더 넣었다는 거야. 더 넣었다는 거야. 선거관리 그 지역 로컬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말이죠. 이런 게 전국적으로 거의 틀려요. 가짜 투표를 1,000표를 넣었다 그러면 진짜 1,000표를 넣어야지. 1,003표를 넣었다 그러면 3표를 더 넣은 거 아니에요. 1,010표를 넣었다 그러면 10표를 더 낸 거 아니에요. 잘못 투입했다 이 말이야. 이게 증거도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시 을에서는요. 광명시 을입니다. 이거 메모하셨나요? 광명시 을에서는요. 58표를 잘못 투입했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요. 수원시 갑 장안구는 7표를 더 집어넣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18표를 더 집어넣고 분당구 을에서는 그렇죠. 다시요. 중원구에서 18표를 더 집어넣고
성남시 분당구 갑에서도 18표를 더 집어넣고요. 부천시 을 원리구 146표, 부천시 병 소사구 18표를 더 집어넣고요. 광명시 을에서는 58표를 더 집어넣습니다. 서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한 표를 더 집어넣네요. 그리고 강동구 갑지역에서는 17표를 더 집어넣습니다.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동구 을 선거관리위원회는 13표를 더 집어넣습니다. 중량구 을도 10표를 집어넣고요. 야, 강북구 을에서는요 0표입니다. 더 집어넣은 숫자가 0이 나왔어요. 만약에 가짜 투표 2000표를 넣었는데 진짜 2000표를 넣었기 때문에 0표가 나왔다는 것이죠. 도봉구 을도 0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37표를 더 집어넣습니다. 노원구 을에서는 21표를 더 집어넣습니다. 마포구 을 0입니다. 이야, 멋져요. 도둑을 해도 이렇게 완벽한 도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강서구 갑 0입니다. 0. 자, 서울에서 제가 다 조사했는데 0이 나오는 지역이요. 완벽하게 도둑을 한 지역은 강북구 을 0, 도봉구 을 0, 마포구 을 0, 강서구 갑 0.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가요 적게 종로구 한 표를 더 집어넣었어요. 더 가짜 투표를 1000표를 내야 되는데 1001표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뭐 2표, 3표, 4표, 5표, 6표 뭐 이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서대문 갑 30표. 서울에서 제일로 많이 있는 것이 노원구 갑 37표, 노원구 을 21표. 노원구 갑과 을의 선거관리 그 위원회가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데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서대문 갑 30표, 강동구 갑 17표, 강동구 을 13표. 이렇게 가짜 투표를 넣긴 넣었지만 더 집어넣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요 투표수 밑에 여기는 왼쪽에 선거인 수가 나오고요 옆에 투표수가 나오는데 제일로 하단 밑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잘못 투입했다. 이 말은 잘못 투입했다는 건 시인하는 거예요. 더 집어넣었다.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잘못 투입했다, 더 집어넣었다.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더불당에다가 가짜 투표를 1000표를 내야 되는데 1030표를 넣었다. 1020표를 넣었다. 1146표를 넣었다. 더 넣어가지고 투표수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도둑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투표한 거를 파면 팔수록 더욱더 정보들을 캐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투표로 당선되고 낙선된 사람들을 조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선거가 만연되고 있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